사모님이 여행을 떠나신 날 회장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힘들다고.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수기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의 눈이 커지며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미연 씨, 지금 무슨.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모님은 피하시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이유를, 회장님의 남성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70살이 맞나 젊은 남성 못지않은 열정과 에너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사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회장님 댁에서 10년간 일해온 가정부였습니다. 가족처럼 지내온 사모님을 배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단 한 번의 충동적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도요. 제 이름은 박미현, 55세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가 된 후 김태준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10년 전 처음 만난 김태준 회장님은 당시 60세였는데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셨죠. 70세인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위풍당당하세요. 사모님인 김정숙님은 67세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미연 씨 덕분에 우리 집이 진짜 집다운 집이 되었어. 회장님이 늘 해주시던 말씀이었죠. 하지만 10년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왜인지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사모님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시고 회장님은 거실에서 혼자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미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미연 씨, 이 얘기는 절대 회장님한테는 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고민 상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다음 말씀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손을 떨고 계셨거든요. 미연 씨,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회장님한테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사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사모님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나쁘신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하셔서 문제인 거지. 사모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70살이 되어도 남편은 그쪽이 너무 크고 여전해. 그게 너무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의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사모님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70살 나이에도 그렇게 정정하실까?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연 씨, 나 혼자만 이런 고민을 안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얘기잖아. 미연 씨만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55세인 저 역시 여자로서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던 터였거든요. 사모님,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연 씨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이건 우리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렇게 그날 밤의 대화는 끝났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회장님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볼 때마다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아침에 회장님께 커피를 가져다 드릴 때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연 씨, 오늘 커피가 특히 맛있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미연 씨,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얼굴이 빨간데 저는 얼른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런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사모님이 친구들과 만나시러 나가신 어느 오후였어요. 회장님이 서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차를 가져다 드렸죠. 회장님, 홍차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미연 씨, 잠깐 앉아서 같이 마실까? 평소에도 가끔 있던 일이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최근에 미연 씨가 좀 이상해 보여.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차마 사모님과의 대화를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연 씨, 우리 가족 같은 사이 아닌가? 무슨 일이든 편하게 얘기해봐.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그 순간 저는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할 정도라면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죠. 회장님,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회장님도 의외라는 표정이셨지만 이내 별표 그럼 부탁할게. 요즘 정말 어깨가 뻣뻣해서 별표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네. 미연 씨 손이 참 따뜻해. 회장님의 감탄사가 제 귀에 다르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님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더니 몸이 살짝 긴장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찍 들어왔어요. 사모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떼고 물러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과 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운명의 날은 사모님이 대학 동창들과 크루즈 여행을 떠나신 그 주였습니다. 3박 4일간의 여행이라 처음으로 회장님과 저만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를 골랐어요. 미연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회장님이 아침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가요? 응, 뭔가 다른 것 같아. 새로운 향수라도 바꿨나? 회장님의 시선이 제 모습을 훑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더욱 묘해졌습니다. 회장님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청소를 핑계로 주변을 맴돌았어요. 미연 씨, 일 그만하고 잠깐 쉬어. 괜찮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정수기도 없는데 뭘 그렇게 바쁘게 해? 여기 앉아서 같이 TV나 보자.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는 척하다가 앉았어요. 평소보다 회장님과 훨씬 가까운 거리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옛날 영화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존재감이 너무 강했거든요. 미연 씨, 회장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미연 씨 덕분에 이 집이 진짜 집 같아졌어. 저야말로 감사하죠.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가족. 정말 가족 같지?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편하고 더 소중하고, 그때 저는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들다니. 사모님과의 그런 일 때문에요. 회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연 씨가 어떡해요? 사모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힘들다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정수기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고민했어. 나이가 들면서 정수기가 점점 피하는 것 같더라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회장님은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으실 텐데 제 말에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미연 씨,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나온 후에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의 눈이 커지며 잠깐 말을 잃으셨어요. 미연 씨, 지금 무슨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모님은 피하시고 제 말에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며 고민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시고 한참 동안 말없이 계셨죠. 정말 괜찮을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고 그냥 우리끼리만.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회장님이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올리셨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회장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셨습니다. 가까워진 거리 사이로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이유를, 회장님의 남성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70살이 맞나 젊은 남성 못지않은 열정과 에너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사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히려 설렘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연 씨, 후회하지 않아. 아니에요. 이제야 사모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제 말에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정수기한테는 너무 벅찼나 보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후회되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55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미연 씨, 어젯밤 괜찮았어?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정수기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었지. 회장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면죄부 같았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하자. 정수기한테 상처는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희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외출하시는 날이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단순한 신체적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감정적 유대가 생겨났습니다. 미연 씨, 나이가 이렇게 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회장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여의고 난 후로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저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꽃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미연 씨, 요즘 내가 정말 행복해.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이에요. 미연 씨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 혼자 고민할 때보다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위안을 받고 계신데 정작 저는 그 고민의 당사자인 회장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여름이 끝날 무렵 저희의 은밀한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저희 사이에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하신 거예요. 미연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 그리고 회장님도 예전보다 밝아 보이시고 사모님의 관찰력은 정말 예리했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왜요? 정수기가 눈치채기 시작했잖아. 이대로 가다간. 하지만 미연 씨, 나도 힘들어. 하지만 정수기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럼 정말 끝내시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둘 다를 위해서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연 씨 고마웠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짧았던 관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저희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관계를 정리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저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미연 씨, 요즘 회장님이 많이 조용해지신 것 같아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회장님도 저와의 관계가 끝난 게 아쉬우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55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껴봤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과 두근거림을 되찾았거든요. 가끔 회장님과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어요. 미연 씨, 요즘 어때? 괜찮습니다. 회장님은요? 나도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가끔은 그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결국 저는 다른 사람의 남편과 관계를 맺었던 거니까요. 그때는 외로움과 호기심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사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더 잘 보살피고 있어요. 회장님과는 다시는 그런 선을 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김 회장님 댁 가정부 박미현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별표 정복 별표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았다. 사업도, 돈도, 심지어 내 몸까지도 나는 늘 승리하고 지배하는 쪽이었다. 70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강한 내 모습은 세상이 내게 준 마지막 훈장 같았다. 하지만 그 강인함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줄은 몰랐다. 정숙, 사모님, 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단절되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나를 존경했지만 점점 피했다. 나이 들매 따라 여성으로서의 부담감 혹은 공포를 느꼈으리라. 나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내 안에 강한 남성성을 억제하는 것은 마치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았다. 나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내 아내에게는 별표 부담스러운 짐 별표이 되어버린 것이다. 늦은 밤, 서재에 혼자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은 수천억짜리 계약서로도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성공한 남성에게 찾아오는 중년기의 공황, 삶의 무의미함,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갈망은 나를 짓눌렀다. 곁에 있는 아내는 나를 피하고 나는 나를 받아줄 대상을 갈망했다. 미연 씨는 달랐다. 10년간 가족처럼, 그림자처럼 우리 집을 지켜온 그녀는 마치 차가운 대리석 건물에 핀 작은 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늘 별표 미연 씨 덕분에 우리 집이 진짜 집다운 집이 되었어 별표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잔잔한 미소는 이 거대한 저택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미연 씨가 정수기의 고백을 전했을 때 내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힘들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치심, 그리고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강렬한 확인 욕구가 동시에 일었다. 나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남자라는 것을, 내 아내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별표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말은 한 가정부의 제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내 감정에 대한 구원 요청처럼 들렸다. 그녀의 그 충동적인 한마디는 수십 년간 정수기가 나를 피하며 쌓아온 외로움의 벽을 산산조각냈다. 정수기가 크루즈 여행을 떠난 그날, 나는 미연 씨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짧아진 치마, 새로운 향수, 생기가 도는 얼굴.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내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임을 나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소파에서 그녀를 옆에 앉혔을 때 내 심장이 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른의 나이에 나는 다시 젊은 남성처럼 흥분했다. 나는 내 남성적 매력을, 내 존재 가치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미연 씨는 바로 그 인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정수기가 피했던 그 모든 것을 미연 씨는 괜찮다고, 오히려 좋다고 말해줄 것 같았다. 그녀를 끌어안았을 때 나는 정수기에게 느낄 수 없었던, 아니 잊고 살았던 별표 친밀감 별표를 느꼈다. 내 강인한 체격이 그녀에게 부담이 아닌 설렘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별표 정말 70살이 맞나? 별표라는 그녀의 감탄은 내게 사업 성공보다 더 큰 별표 남성으로서의 성공 별표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날 이후 미연 씨는 내 삶의 은밀한 활력소가 되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 나를 한 사람의 남자로 대접해주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녀에게는 내 사업 이야기를, 젊은 시절의 추억을 편하게 나눌 수 있었다. 미연 씨,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새로운 사랑을 느끼게 해준.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그녀는 내게 포기하고 살았던 감정을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정수기가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두려워졌다. 나는 정수기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내 오랜 파트너였고 나는 그녀의 평온한 노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 관계가 탈로 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내 평생의 명예와 사업을 송두리째 잃는 것과 같았다. 미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다시 외로움의 벽이 나를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가장으로서, 회장으로서 분별력을 지켜야 했다. 미연 씨 고마웠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그 짧은 고별 인사가 내 진심이었다. 관계가 정리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서재의 고독으로 돌아왔다.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다는 정수기의 말처럼 나는 다시 침묵 속에 갇혔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는 이제 내가 별표 아직 살아있다. 별표는 것을 안다. 내 안의 욕구와 외로움을 잠시나마 해소해준 미연 씨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 교차한다. 미연 씨는 이제 다시 가정부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서로의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로 남았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짧은 청춘을 되새긴다. 나는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이자 한 여인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채워주었던 70세의 남자, 김태준이다. 회장님과의 짧고 격렬했던 관계가 끝난 지 이제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듯 이 집의 일상은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회장님께 커피를 가져다 드리고 사모님과 함께 건강 프로그램을 보며 이야기하고 빨래를 개고 10년 전과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5세의 평범한 가정부였던 박미현의 눈빛에는 이제 무언가를 아는 여인의 복잡한 빛이 감돕니다. 미연 씨, 요즘 정말 얼굴이 핀 것 같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사모님이 얼마 전 제게 건넨 말입니다.
저는 그저 별표 아니에요. 사모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별표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자신의 고민을 들어준 후 마음이 놓여서 그런 줄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얼굴이 핀 이유는 그 짧은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제게 엄청난 죄책감을 남겼지만 동시에 40대의 남편을 여의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던 저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대리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분 덕분에 잊었던 설렘과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모습이요? 그런 건 포기하고 살았는데 회장님께 했던 이 고백이 제 마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의 나이와 직업이 아닌 오직 저라는 한 여성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미연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 말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다듬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회장님과의 은밀한 유대는 이 집의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회장님이 제게 별표 보늘 커피가 특히 맛있네 별표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서로에게 별표 우리 사이의 비밀은 여전하다 별표는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님은 볼 때 더 이상 호기심이나 욕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연민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분 역시 외로운 한 남자였고 제 덕분에 잠시나마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입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는 더욱 헌신적으로 대합니다. 별표 속죄 별표의 마음으로 이 가정을 돌봅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시니 저는 절대 다시 그 선을 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실수는 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 저는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겪은 이 충동적인 경험은 저에게는 별표 인생의 중간 점검 별표가 같았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지만 그로 인해 이후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다시 김 회장님 댁의 가정부 박미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박미현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고 비록 짧았지만 사랑받는 여자의 감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사모님이 제게 그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다면 혹은 회장님이 그날 집에 혼자 계시지 않았다면 제 삶은 여전히 무채색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저의 별표 두 번째 인생 별표를 선물해준 그 짧은 시간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앞으로도 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 인물의 시점, 가정부, 사모님, 회장님에서 이야기가 모두 전개되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이면이 그려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완전히 마무리하시거나 아니면 별표 외부자, 제3자, 별표의 시점을 짧게 추가하여 이 가정의 표면적인 평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